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정유정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특이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5점 정도 안팎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유정의 경우에는 한 20점대 후반 정도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는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정신적인 특이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또 살인을 저질렀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 전문가의 분석 내용이 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다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범죄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정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좀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좀 굉장히 불안한 증세들을 보이는데 정유정은 굉장히 태연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보면 뭔가가 자꾸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피해자 행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 집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때도 피해자 집에 굳이 찾아가서 사진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피해자 집에 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에다가 누군가가 선망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인류대를 나오고 영어 교사였잖아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유정은 굉장히 갇혀 지내면서 5년 동안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그 피해자처럼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투사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리플리 뭐 이런 건가? 왜 네네. 부자하고 친했는데 부자를 죽인 다음에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지금 제목이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이런 사이코패스 여부, 범행 동기 이런 건 지금 수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더 진행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